네,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래밍의 17번째 시간으로 메모리 관리와 객체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메모리 관리와 객체 소멸입니다. 자, 메모리 관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객체 일생을 이해하시고 가비지 컬렉터가 그 객체 일생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객체의 소멸인데요. 역시 여기서는 디스트럭터, 파괴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관리입니다. 자, 메모리 관리는 먼저 여러분들이 객체의 일생을 이해하시고 객체와 스코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의 일생에 있어서 가비지 컬렉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가비지 컬렉터에 대한 주제만 해도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데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의 일생입니다. 객체는 최초의 객체 생성 시기가 있고 그 다음은 객체의 사용 시기 그리고 객체의 소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의 생성 시기에 대해는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객체를 생성하고요. 다음은 생성자를 이용하여 객체를 초기화하는 것인데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객체의 사용인데요. 객체의 멤버나 메소드들을 접근하고 호출하는 것이 바로 그 사용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객체의 소멸 시기입니다. 자, 객체의 사용 시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뭐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의 소멸 시기인데 객체에게 할당된 메모리를 실행 환경으로 회수하고 그리고 그 객체에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과정이 바로 객체의 소멸 시기입니다. 자, 생성 시기는 우리가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소멸 시기는 실제로는 우리가 제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가비지 컬렉터가 이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까지 수업을 충실하게 들으셨다면 제가 unreachable object라고 해서 가비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 가비지를 바로 그 가비지로 판명이 났을 경우, 자, 메모리의 어떤 블럭, 즉, 객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블럭이 가비지, 즉, unreachable object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 가비지 컬렉터는 그것을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객체와 스코프입니다. 자, 스코프란 뭐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 수업에서는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와 스코프란 어떤 변수 혹은 어떤 객체가 메모리상에 존재하고 자,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객체나 그 메모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때 자, 그 존재하는 기간이 바로 스코프, 존재하는 범위가 스코프라고 지금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와 스코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value type 변수, 자, value type 객체이면서 메소드 내 local variable, 지역 변수로 사용되어졌을 때 자, 지역 변수의 상대대적인 개념이 바로 member variable, 멤버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자, 멤버 변수, 로컬 변수로서 value type 변수가 사용되어질 경우는 이 객체의 소멸 시기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자, 어떻게 결정적이냐? 자, 그 변수의 value type 객체는 그 변수의 스코프와 일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그 지역 변수가 선언 및 정의되어졌을 때 value type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요. 자, 그 지역 변수가 사라질 때, 메모리에 세제될 때 같이 value type 객체도 사라집니다. 언제 그렇다면 언제 로컬 변수는 스코프를 다하는가, 자기의 일생을 다하는가? 바로 해당 메소드의 실행을 종료하면 그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는 모두 삭제가 되죠. 그때 value type 객체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생성과 소멸 시기가 매우 결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eference 타입일 경우는 자, 이 reference 타입이 메소드 내에 로컬 베리어블로 사용되어든
멤버 베리어블로 사용되던 어쨌든 레퍼런스 타입의 경우는 실제 객체의 파괴 시기가 매우 비결정적인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지금 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1의 자, C1은 현재 자, C1은 이전 시간에 요것을 보셨죠? 요 객체를 보셨죠? 요게 코디네이터라는 클래스형 객체였죠? 자, XY였습니다. 자, 그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요 변수에다가 null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C1은 원래 코디네이터라는 클래스를 가르치다가 null을 넣게 되면 자, 여기 null이 들어가니까 요 사이 선이 딱 끊기게 되죠. 자, 이렇게 끊기게 되어졌을 때 자, 끊기게 되어졌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자, 요 꼭 null을 안 넣더라도, 이 C1이라는 변수가 지역 변수일 경우는, 자, 메소드 실행이 되면, 자, 요게 사라지겠죠, 아예. 이게 만약에 지역 변수라면요, 요 변수 자체가 사라지겠죠. 자, 이 변수는 사라지지만, 요 객체는 실제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객체가 메모리에서 생성되어진 채 단지 접근만 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하나일 경우, 이것이, 자, 이 변수가 만약에, null로 이렇게 값을 세팅했다든지, 아니면 메소드의 실행을 다해서 이것 자체가 아예 메모리에서 삭제되었다든지 할 때는 이 객체는 메모리상에 존재하지만 단지 접근할 수 없는 시기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자,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이 메모리상에 버려진 이런 객체를 뭐라고 합니까? unreachable object. 자, 도달할 수 없는 객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비지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가비지들을 모아서 실행 환경에 메모리를 반환하는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바로 가비지 컬렉터가 하죠. 어쨌든 이런 시기가 존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비지 컬렉트가 동작을 해야만이 이것을, 자, 가비지 컬렉트는 항상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실행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것이, 실행 환경에 반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소멸 시기 자체가 매우 비결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우 비결정적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객체의 소멸, 자, 레퍼런스 타입일 경우 객체의 소멸을 책임지는 가비지 컬렉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비지 컬렉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먼저 명시적으로 객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U와 반대되는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C++의 경우는 U에 반대되는 연산자로서 delete라는 연산자를 실제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트가 없습니다. 자, C#이나 자바에서는 이 delete라는 연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고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비지 컬렉트가 소멸을 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명시적으로 객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물론 가비지 컬렉터를 강제적으로 동작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데모를 통해서. 자, 가비지 컬렉터가 객체의 소멸을 관장하는데요. 이 가비지 컬렉터는 무엇을 하느냐? 접근할 수 없는 객체, 즉 무엇입니까? 즉 가비지죠. 이런 가비지 객체를 찾아내어서 메모리에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비지 컬렉터는 언제 동작을 하느냐? 항상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데 언제 동작하냐면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매우 부족할 때, 자,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이제 없고 가비지 컬렉터를 동작해서 가비지들을 정리해야만이 실제 메모리가 확보될 때, 자, 가비지들이 늘어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객체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객체들이 다 없어지면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자, 요런 가비지들로 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없어지면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비지 컬렉터가 언제 동작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비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메모리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물론 나중에 제가 가비지 컬렉터를 강제로 동작시키는 방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체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로 볼 것은 바로 파괴자, 디스트럭터입니다. 자, 이 디스트럭터를 보기 위해서 먼저 finalize라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괴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파괴자, finalize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 소멸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면 앞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과 이 내용들에 대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inalize 메소드입니다. 자, finalize 메소드는요, 객체 소멸 시에 garbage collect에 의해서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finalize 메소드란 무엇인가? 객체 소멸 시 garbage collect에서 의해서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소멸시킬 객체가 finaliz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GC, garbage collector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 finalize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킨 다음에 객체 소멸을 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finalize 메소드는 생성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inalize 문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protected, override. 자, override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클래스 상속 부분을 마치고 나서 이 override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문법이 이러하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다음 void, finalize, 인자는 없고요. 자, 이 안에 여러분들이 메소드의 body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C++의 디스트럭터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C샵은 따로 또 디스트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finalize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디스트럭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두 차이점, finalize 메소드와 디스트럭터 메소드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럭터입니다. 자, 이 디스트럭터는요, 여러분들이 finalize 메소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자 문법, 디스트럭터 문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실제 코드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접근권한 변경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값도 없습니다. 자, 할 때는, 자, 이름을 적을 때는 tilde와 클래스 이름을 적습니다. 자, tilde와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적었는데요. 자, 생성자가 원래 클래스 이름만 적죠. 그래서 이 tilde는 일설에 따르면 수학의 낫을 본따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던데, tilde를 문법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생성자의 반대, 파괴자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뭐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법은 그렇고요. 다음은 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finalize와 마찬가지로 body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메소드 body 본문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finalize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garbage collector가 수행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garbage collector가 객체를 제거하면서 수행하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이 파괴자 디스트럭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할 것은 C샵의 파괴자는 C++의 파괴자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C++를 기존에 학습을 조금 해보. 자, finalize 메소드와 파괴자의 차이점은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파괴자를 사용하시면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finalize 메소드로 대치를 해버립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파괴자를 하나를 정의를 해놓고요, 다시 finalize를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해놓으면, 자, 이것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자, 이 파괴자를 보고요, 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finalize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자, 두 메소드가 어떻게 됩니까? 시그너처가 똑같이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해서요, 다음과 같은 코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코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괴자를 이렇게 기술을 하셨다면, 자, 파괴자를 기술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finalize를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다음은 finalize 메소드와 파괴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아주 사소한 차이점인데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괴자를 사용할 경우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 파괴자를 파일라이즈 메소드로 대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코드는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코드냐? 밑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파괴자를 사용을 했는데 밑에 또 finalize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자, 요 파괴자를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finalize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는데 요 두 메소드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생성되어진 finalize와 여러분들이 생성한 finalize는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자, 똑같은 시그너처를 가지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컴파일 타임의 에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다음과 같은 코드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요. 자, 이 디스트럭터, 이 파괴자는 자동으로 뭐랍니까? finalize 메소드를 생성을 해주고요. 자, 다른 메소드에서 이 finaliz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앞서 보셨을 때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타입을 상속을 받고 오브젝트 타입에 finalize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finalize가 오브젝트의 finalize냐 아니면 소스 파일 내에서 디스트럭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어진 finalize인지 이 코드를 여러분이 돌려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화면에 다행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자, 그 말은요. 이 파괴자를 근거로 해서 finalize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 주었고 이때 finalize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생성되어진 finalize가 호출된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호출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객체 소멸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보고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반드시 파괴자가 호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가비지 컬렉터가 호출하는데, 가비지 컬렉터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부족할 때만 동작을 합니다. 자,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종료하더라도 가비지 컬렉터는 호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비지 컬렉터는 실행 환경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실제로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가비지 컬렉터는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부족할 때만 동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호출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finalize 메소드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호출합니까?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긴요. 이것도 메소드니까 .finalize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finalize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나면요. 조금 있다가 가비지 컬렉터가 정말 동작하게 될 때 다시 이 finaliz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finalize를 두 번 호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할당된 자원을 finalize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서 한번 제거를 했는데 또 제거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exception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안 좋은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gc, 자, garbage collector입니다. 자, gc. 자, garbage collector class suppress finalize, 자, 클래스 메소드겠네요. 호출로 가비지 컬렉터가 finalize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는 반드시 gc.surprise finalize를 호출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더 이상 finalize를 호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그 gc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에서도 suppress finalize에 대한 시그너처가 소개되어 있는데 gc는 역시 .NET SDK의 일부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무엇이냐? 바로 파괴자가 호출되어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객체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 unreachable한 객체, 가비지 객체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 객체 소멸 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소멸이 될 때는 이 두 가지 점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보기 위해서 저는 소스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소스 파일이라는 클래스는요, 안에 디스트럭트를 가지고 있고, 이 디스트럭트는 디스트럭트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체 st 소스 파일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어떤 이유냐면, 자, 이것을 컴파일하면요,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어떤 에러냐면 구조체는 디스트럭터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에러죠. 자, 구조체는 디스트럭터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요, 현재 저는 소스 파일 src라는 변수,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객체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것을 null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이 null이라고 주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요 객체는 unreachable 객체가 되고, garbage collect에 의해서, 수집이 되는, 자, garbage collect가 시스템으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garbage가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객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자 null이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종료를 하면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을 해제하고 운영체제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 가비지 컬렉터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 시스템 런타임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아직도 메모리,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종료되는 동안에 메모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적으로 또 디스트럭트는 호출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비지 컬렉터를 좀 강제로 실행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가비지 컬렉터를 강제로 실행시키시려면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gc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데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 gc 클래스에서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강제로 가비지 컬렉터를 여러분들이 동작시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제로 가비지 컬렉터를 동작시키게 되면요. 자, 가비지 컬렉터를 동작시키게 되면 자, 요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될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실행을. 자, 역시 디스트럭터는 호출이 안 되네요. 가비지 컬렉터를 분명히 제가 강제로 실행을 시켰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코드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가비지 컬렉터를 동작을 비록 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러나 가비지 컬렉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실행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실행 환경에게 가비지 컬렉터 동작 시켜라고 말만 하고 요청만 하고요. 바로 빠져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은 가비지 컬렉터를 동작시켜서 요 소스 파일 이때 생성한 요 객체를 분명히 해제를 하겠지만 더 이상 화면으로 출력할 때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다 종료를 해버렸으니까. 자,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나면 화면에 뿌릴 것도 없게 되죠. 자, 실행 환경은 비록 디스트럭트를 호출을 했지만 그 화면에 뿌려줄 데가 없죠. 실행 환경은. 자, 요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소드 하나를 더 쓰셔야만 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어떤 메소드냐? garbage collect의 wait for pending finalize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긴박한 finalize를 대기하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garbage collect에게 동작을 시켜놓고요. 자, 이 garbage collect의 동작이 마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라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it for pending finalizer 메소드입니다. 자, 역시 여기 gc에 있고요. 자, 클래스로 접근하는 걸로 보아서 클래스 멤버다. 즉 클래스 메소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면요. 디스트럭트라는 문자열이 예쁘게 찍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디스트럭트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요. 자, 이거 대신에 컴파일러가 뭘 만들어준다고요? finalize라는 메소드를 대신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대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역시 ILDASM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ILDASM에서 방금 실행한 exe 파일을 선택을 하고 나면요. 자, 여기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자, 소스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자, 이 안에 보시면 finalize라는 메소드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성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디스트럭트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가 나와 있죠.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디스트럭터에 사용한 것이 자, 그대로 finalize, 생성되어진 finalize의 바디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디스트럭트에 대한 데모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메모리 관리, 자, 특히 객체에 대한 메모리 관리를 살펴보았고, 가비지 컬렉터의 존재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눈이 말씀드리지만, 가비지 컬렉터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 런타임, 실행 환경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객체의 소멸에 대해서도 보았고요. 이 소멸에 대해서는 특히, 디스트럭터와 파이널라이즈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